인일 모터가 뭐예요? 한마디로. 인일 모터를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전기차의 미래라고 써있긴 한데 제가 쓴 건 아니고 이거는 현대모비스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 형태의 목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업이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 전시가 됐었어요. 보시면은 인휠 모터라는 게 말 그대로 자동차의 바퀴, 즉 휠 안쪽으로 모터가 장착이 되는 걸 말합니다. 물론 모터뿐만 아니라 모터를 우리가 그 이 P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각종 뭐 인버터라든가 감속기라든가 뭐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회사마다 약간의 구성과 구조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휠 모터다라고 하면은 휠 안에 모터를 집어넣었다라고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휠 안에 모터를 집어넣으면 좋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부터 우리 얘기해 보죠. 네. 예. 인휠 모터는 네. 이런 구조로 생겼는데 아, 이게 인일 모터예요? 네, 네. 제일 먼저 바퀴가 있네? 네, 바퀴가 있죠. 이제 휠 타이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네. 스탠다드 휠 앤 타이어라고 써 있는데 휠 네. 타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보신 이것 때문에 뭐 드럼 브레이크 아니야라고 하신 분도 제가 봤는데 드럼 브레이크는 아니고요. 드럼 브레이크 생겼네? 네, 그런 식으로 생겼죠. 그냥 휠 안에 그 드럼 브레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갑게 들어왔다가 에이 하시겠네. 최대한 공간적으로 네. 이 모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 드럼 같이 생긴 게 뭐예요, 저게? 저게 로터입니다. 로터. 로터는 원래 안에 들어가는 걸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원래 보통은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긴 하는데 이거는 외경이 돌아야 되니까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외경이 돌아야 되니까 로터하고 스테이터의 위치가 반대가 되네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가 스테이터를 감싸는 형태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베어링이 존재하고 그 다음 레이어로 가면 이제 캐패시터링 그리고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저기가 스위칭 반도체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 파워 일렉트로닉스가 말하자면 인버터 역할을 그렇죠. 해주는 거네. 인버터 역할을 하는 아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텍티브 커버라고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이거 일종의 드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닫혀요. 여기까지 닫히고 그 뒤층 레이어로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리는. 드럼 브레이크 아니네요, 이건. 네, 디스크 브레이크. 그 드럼 브레이크 슈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렇죠. 드럼 브레이크 공간을 이미 모터들이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는 드럼 브레이크가 쓰일 수가 없죠. 저 브레이크가 꼭 그거 같이 생겼는데요. 자전거 브레이크나 그렇죠? 네, 마이크 네, 네. 브레이크처럼 생겼네. 이 디스크 브레이크도 이 로터하고 스테이터의 얇기 그러니까 타이어 바퀴의 폭이죠. 네. 바퀴의 폭을 얼만큼 줄이느냐 혹은 늘리느냐에 따라서 디스크 브레이크의 위치 또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겠네요. 저렇게 되면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열에 취약할 것 같은데요. 면적이 되게 줄어들게 되니까. 모터가 휠 내부 공간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차의 전체 무게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라는 거는 차의 무게를 그 속도를 줄이는 그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무게도 달라지는 게 없고 차도 속도가 만약에 달라지는 게 없다면 우리가 흔히 디스크 브레이크의 사이즈도 비슷한 걸 써야 적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폭이 좁아져야 된다든지 뭐 반경이 줄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저 안에가 네.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얇아. 그래서 그래서 저기에서 열을 처리할 수 있는 방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페이드가 금방 오겠는데. 그래서 아예 네. 이 타이어 휠 폭보다 더 안쪽까지 밀어내서 일반적인 큰 캘리퍼와 브레이크 디스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예 그냥 휠하우스 안쪽으로 더 집어 밀어넣는 거죠. 네. 휠만한 브레이크를 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 음. 공간 자체가 안쪽으로는 어차피 더 있거든요. 음. 네, 꼭 휠 안에 브레이크를 넣어야 된다는 법칙이 없어져요. 휠에서 차차 쪽으로 조금만 더 네네네네. 이동하면 네. 굉장히 큰 공간을 쓸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된 인휠 모터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휠 모터의 형태는 이것은 제가 지금 보편적인 형태를 가져온 네, 것이고 네, 예시적인 거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요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예요? 여기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대 EGMP 아래쪽에 게 그리고 위에 거는 이제 그래픽으로 구현이 된 건데 4휠이 인휠 모터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P 시스템 공간이 원래 요 앞뒤로 있어야 되는데 P 시스템 공간이 사라집니다. 다 이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 모터가 그
차체 네. 가운데쯤에 모여 있을 거를 휠소로 다 나눠서 집어넣었다 이거 그 말이네요.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 뭔가를 확장하기가 좋아요. 배터리를 더 넣을 수도 있고요. 트렁크 엄청 크게 네. 쓸 수도 있고. 트렁크를 엄청 깊고 넓고 크게 쓸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공간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첫 번째로. 공간 확장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모터, 인버터 뭐 이 자리가 다 비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토크 벡터링. 음. 정말 직관적인 토크 벡터링. 각 휠마다 토크를 주는 그 거예요. 토크 벡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벡터 음.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 예. 내연 자동차들이 토크 벡터링을 브레이크로 걸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토크가 감소하는 것만 벡터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벡터링에 아. 대해서 토크 벡터링이 무슨 개념인지 고모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차에 그러니까 벡터라는 개념이 있고 물리를 보면 네, 단순 숫자인 스칼라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는 물리량인데 그렇죠. 여기서 토크 벡터링이라는 거는 토크를 갖던 크기만 갖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준다. 그러니까 휠마다 이 토크를 주긴 주는데 왼쪽 휠은 이렇게 주고 오른쪽 휠은 요만큼 주고 뒷바퀴는 이렇게 주고 앞바퀴는 오른쪽으로 주고 그렇죠. 하는 그 벡터를 자유자재로 부여한다라는 게 사실은 토크 벡터링의 언어적인 기본 개념인데 그렇죠. 예전에 왜 그 브레이크 걸어서 하는 걸 토크 벡터링이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토크는 다 앞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엔진에서 출력은 다 앞으로만 네, 간다고요. 맞아요. 근데 선회를 하다 보면 안쪽을 좀 잡아 당겨주면 언더스티어 나는 거를 잡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내연기관에서는 안쪽 바퀴를 잡아 당겨줄 기능이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브레이크로 싹 걸어가지고 바퀴를 잡아준다고요. 네. 그래서 토크를 양쪽으로 가는 걸 좀 보정해 주는 것도 토크 벡터링이라고 좀 미화해서 좀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을 하고 했었던 거죠. 그게 물리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네네. 이제 벡터라는 게 물리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말이니까 브레이크로 토크를 줄여서 물리량을 변화시켜도 이게 토크 벡터링이고 그렇죠. 요거를 출력 배분을 통해서 플러스로 증가시켜도 그렇죠. 토크 벡터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연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로 토크를 줄여서 선회력을 보정하는 거가 토크 벡터링이라고 하니까 ETVTC처럼 트윈 클러치로 토크를 증가시켜서 벡터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혼동을 하시는 거죠. 훨씬 네. 고차원의 토크 벡터링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고차원보다 원래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 네. 원래는 그게 맞는 건데 이제 전체 에너지 출력 스칼라 대비 벡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이제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얘기해 오던 게 있어서 네. 그렇게 이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과 출신이시면 되게 쉬운 단어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 제조사에서 광고하는 게 이게 공학의 전부로 생각을 하셔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토크 벡터링인데 왜 출력 배분이 토크 벡터링이야? 원래는 출력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플러스 벡터를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토크 벡터링에 더 맞는 표현이라 ETVTC 같은 것들을 이제 토크 벡터링 바이 트윈 클러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토크 벡터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계속 설명하시죠. 네, 그렇고 이제 그 다음 장점으로는 제어 효율이 높고요. 동력 효율에서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체 총량, 에너지 총량 대비 얘가 구동계를 가면서 거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동력 효율을 극대화시키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네. 이제 총 에너지 총량으로 계산해가지고 내연기관차가 이제 현재 전기 자동차보다 2.5배에서 많게는 3.2배 정도 에너지량이 더 많다. 그런데 실제 주행거리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기 자동차가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고 이제 여러 연구 논문에서 이론적인 계산을 그 해놨습니다. 효율 면에서는 극강이네요, 그럼 결국은. 그렇죠. 내연차가 보통 디젤, 가솔린 합쳐서 최종적인 연료율이 19% 정도예요. 네. 그러면 1리터를 쓰면 190cc만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게 열로 다 버린다는 얘기죠. 경유할 때 연료율이 한 88%. 요게 또 자동차에 들어가면 뭐 29%, 뭐 30몇 네, 퍼센트로 네, 되고 네. 동력 손실에서 뭐 한 30% 네. 나고 해서 최종적으로 19%인데 전기를 만들면
이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하는데 한 55% 정도 손실이 생겨요. 그럼 45%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요걸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배터리로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또한 한 85%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전기차는 한 40% 쓴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19% 대비 40%니까 전기차가 2배인데 요 85% 정도 되는 전기차의 효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1일 모터래요. 그렇죠. 5%를 끌어올리는 게 그렇게 큰가? 이게 네. 사실 5%가 네. 그러니까 연구 단계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우리가 모터 연구는 사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보면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모터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터 연구를 시작한 지 인류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연구가 오래돼서 효율을 올릴 만큼 올려놓은 다음에 5%를 올리는 것하고 초창기에 5%를 올리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난이도에 있어서. 그럼 네. 이제 이미 올릴 만큼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휠 안쪽, 그렇죠. 바퀴 안쪽으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공간 활용성도 극대화시키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일 모터를 많이 기대하는 게 네 바퀴가 출력 제어를 통해서 드디어 모터 알고리즘 ESC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다가 네네. 그 내연차의 브레이크 방식의 ESC랑 상충이 돼가지고 네네.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네네, 편집자분들도 이게 뭐 장치가 다 들어가는데 뭐 막 그러면서 막 태클을 그쵸. 많이 거셨죠. 네. 그때는 회생제동에 대한 요 컨트롤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제어를 그러면 이게 네 바퀴가 제어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 이게 뭐 트랙션 컨트롤이나 네. ESC가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트랙션 컨트롤 자체도 그러니까 각각의 알고리즘이 각각 휠 바퀴에 모두 따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거는 또 다른 통신 방식을 통해서 싱크를 맞추게 될 텐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토크 벡터링도 정말 극과 극을 오가기 때문에 뭐 예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던 뭐 제자리 탱크턴 같은 것도 되고 뭐 정말 뭐 레이스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진입을 하더라도 그걸 잡아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트랙션도 갖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휠 베이스가 지금 길어서 사실 좀 논란이 됐던 게 있잖아요. 넓은 공간 대비 왜 회전 반경이 안 나오냐? 유턴이 왜 이렇게 넓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거는 휠 베이스를 3m를 넘게 가져가고도 회전 반경을 짧게 가져갈 수가 있죠. 네 바퀴가 다 조향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는 스티어링 기어로 이렇게 연결돼서 조향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조향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향 시스템은 네. 정말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에크만 지오메트리라는 방식을 써왔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네. 네, 각 바퀴 자체가 따로따로 조향이 될 수 있는데 그 형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조향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차체에서부터 내려오는 서스펜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 목쪽이 돌아가요. 음. 네, 이 목쪽이 돌아가기 때문에 야, 저러면 진짜 뭐 90도로 꺾을 수도 있겠네. 네, 네. 그 공간만 나온다고 하면. 네. 어. 그래서 서스펜션의 위치도 이게 지금 연구하는 브랜드나 연구자들마다 약간 다릅니다. 이쪽에 서스펜션이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지금 여기는 서스펜션이 있고요. 어느 곳 같은 경우는 휠 안쪽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서스펜션의 위치도 지금 어떤 게 더 효율이 높을까, 어떤 게 더 내구성이 좋을까 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요게 이제 엔진과 변속기와 서스펜션과 브레이크와 뭐 기타 등등이 다 붙어 있는 다 들어있는 거네요. 복합적인 장치네요. 요런 게 이제 전륜에 2개 들어가면 전륜 구동이고, 그렇죠. 후륜에 2개 들어가면 후륜 구동이고, 4개 다 들어가면 이제 사륜 구동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가운데는 텅텅 비었다. 네, 그래서 뭐 배터리를 다 깔아도 되고, 네. 캐빈 룸을 다 넓혀도 되고, 네. 뭐 이렇다. 장점이 어마어마한데? 네네. 장점이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전기차 피광장 테슬라가 이걸 왜 안 쓰지? 오늘 제목에서 그랬잖아. 그렇죠. 테슬라가 이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똑똑한 네. 일론 머스크나 뭐 스트라우벨이나 그 연구자들이 이거 생각 안 했을 리가 없잖아. 사실 네. 그 말씀 때문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일 모터 시스템이 자동차에 이건 뭐야? 이거 왜 뭐야? 옛날 거야 이거? 제한이 된 자체는요. 네. 이미 100년도 더 넘은 얘기입니다. 1898년. 1898년에 페르디난드 120년도 넘은 전이네.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가 인일 모터 시스템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 아저씨는 이름 안 디미는 데가 없어. 네. 그 어? 이제 뭐 여기저기
별 안 하는 게 없는데 팔을 다 걸쳐놔 아주 네. 그냥.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이게 1898년도에 물론 이게 양산된 건 아닙니다. 이게 연구 목적으로 제작된 차예요. 원래 전기 회사에 다녔거든. 프리나트 네, 보르제가 맞아요. 20대 때 전기 회사에 다녀서 모터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게 전륜에 지금 인일 모터가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네, 지금 네. 인일 모터예요. 요거 아이디어 내고서 다음에 만든 게 믹스테라 그래서 네, 하이브리드. 네, 그 1899년에 또 믹스테를 냈지. 그래가지고 이때는 아직 모터도 사실 초기 단계였고 많이 연구가 좀 어려운 그리고 지금처럼 반도체로 이렇게 쉽게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때가 아니어서 이때는 스위칭도 못했을 텐데 그냥 그렇죠. 직류 DC 네. 모터를 갖다가 전력 걸어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걸로 돌렸구만. 네. 예. 납산 배터리 아, 달아가지고 납산 배터리 네. 진짜 그렇게 예. 연구를 했었는데 네. 오래됐어요. 최종적으로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연구가 있어 왔던 게 여기 보시면 이게 2004년도인데요. 이건 또 누구의 GM이네? GM입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네. 호구야 호구 기술 호구 좋은 거 다 개발해 보는데 이게 1997년, 상용화는 못해. 98년도 차량을 베이스로 그러니까 이게 네. S10인가 하는 차량인데 네. 그 차량을 베이스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데 네. 하이브리드를 인일 모터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시 전륜은 내연기관으로 네, 돌아가고 네. 후륜 두 바퀴가 인일 모터로 돌아가는 야 그거 네. 예, 대단한. 이런 네. 구조로 물론 이것도 이제 양산된 차는 아닙니다. 네.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된 차고요. 네. 실제로 연구를 해가지고 꽤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긴 했었는데 성과 내용 아쉽게도 뭐해? 그걸 네, 양산을 해야지. 양산되진 못했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 특징이에요. 제너럴 모질이. 연구는 진짜 잘하는데 그리고 성과를 내고 남 좋은 일만 남들, 시켜요. 그쵸. 남들이 네. 뒤에 주워가다가 그냥. 그래서 간간히 계속해서 인일 모터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는데 네. 큰 문제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문제점들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해결되려면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닐 모터가 지금 우리가 장점만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니까 네. 장점이 무지하게 많네요. 엄청 네. 일단 뭐 정리를 전기차의 해보면 미래 같네요, 진짜. 네, 뭐 휠 안에다가 동력 장치를 때려 넣으니까 공간 활용성이 보다 좋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네 바퀴에 동력이 걸리니까 적극적인 네 바퀴의 토크 벡터링이 이루어지니까 ESC가 모터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정교해지고 그렇죠. 매우 액티브해진다. 그 다음에 휠을 자유롭게 스티어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앵커먼 스티어링 같이 제한 없이 네. 최소 회전 반경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 건 그냥 존재할 제자리에서 수 없죠. 뺑글뺑글 돌 수도 있고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자유로운 구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를 동력을 뭐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 하나의 요즘은 폼팩터를 전륜구동용 만들고 후륜구동용 만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전기차도 전륜, 후륜 들어가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네.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륜, 후륜, 사륜 그냥 아무거나. 고객이 원하는 네. 대로 네. 다 지어줄 수가 있다. 심지어 플랫폼의 셔시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요 네, 마운트 네. 위치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럼 이거 해야 되겠네. 해야 되겠네. 빨리 하자고. 그래서 그 현대한테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 드럼 브레이크가 미래가 아니라 인일 모터가 미래네. 실제로 현대 모비스 네, 쪽에서 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양산 적용한 예가 있어요? 양산 적용한 예는 실제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네. 아까 잠깐 넘기다가 잠깐 나왔는데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휠 모터는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이런 전동 킥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왜 허브 방식의 허브 방식의 인일 모터죠? 예, 이런 인휠 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기 버스 중에 일렉시티라고 하는 이거 돌아다니는 네, 거 봤어요. 차가 있어요. 아, 이게 인일 모터예요? 네, 이게 음. 이 정부 과제로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하고 뭐 현대 트랜시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그 안전협회인가 해가지고 그 2015년도인가 국제 과제로 했었던 인일 모터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개발 사업의 결과물이 좀 적용이 됐다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2018년식이었나 출시가 되면서 인휠 모터로 동작을 하는 그런 전기 버스가
실제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평가가 어때요? 잘 돌아다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어렵습니다. 왜요? 왜요? 그 이게 제일 많이 있던 데가 뭐 마산, 부산 이런 쪽에 좀 많이 납품이 됐었는데 네. 이 내구성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내구성. 네네. 모터의 내구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터의 내구성이라기보다 2인율 구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중에 대한, 그러니까 노면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 하중과 노면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로 로터와 스테이터가 뒤틀리고 이 감속기 쪽이 이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뒤틀리면서 쇳가루가 계속 나오고 그 우리 뭐 저-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저 라이브 시작할 때 네. 인일 모터 딱 보여주니까 네. 어떤 분이 포트월 충격이 견딜라나 하고 오. 댓글 다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2일부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연식 변경 모델에서 네. 일반적인 센트럴 모터로? 센트럴 모터로 아하.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2일 모터가 지금까지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고 장점이 많은데 네, 왜 사용이 안 됐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 네네. 이제 문제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2일 모터의 문제점.